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유머 1번지. 밤을 잊은 그대에게. TV에서 라디오에서 우리를 웃고 울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그야말로 전설로 남은 프로그램들인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말과 글로 우리를 웃고 울게 한 웃음 전도사 1세대 개그 작가 개그계의 미다스 손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다리를 기부스를 하고 오셨네요. 뭐 다치셨나요? 괜찮으신 거죠? 뭐 크게 아니, 다치신 저는 건 아니고. 괜찮은데 네. 보시는 분들마다 네. 막 안쓰러워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불편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도 계속 글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방송 대본은 아주 뭐 젊고 감각 뛰어난 그 후배들이 네. 많이 쓰고 저는 이제 신문 같은 네. 데라든지 잡지 같은데 칼럼 같은 것도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써서 뭐 유튜브 같은 거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 쓰는 일이 이어지고 있네요. 최근에 무슨 나무에 어디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걸 직접 지신 건가요? 아니 근데 목수 일을 그 전에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조금씩 했었죠. 사실은 이제 공구 같은 건 다 있었고요. 네. 뭐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속 공예 같은 것도 조금 취미로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무로 뭐 만드는 거, 웬만한 거는 뭐 책상이니 책장이니 네. 뭐 이렇게 심지어는 여성 화장대 같은 것도 제가 좀 만들 정도가 됐는데 이를테면 저거는 이제 조금 큰 거니까 네. 그 대목수들이 하는 건데 한번 도전해 봤어요.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나무에다가 집을 지으신 저게 제가 이래저래 보니까 그 네. 트리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북유럽 쪽에 네. 사람들이 많이 저거 그 이제 거기 나무도 많고 숲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다가 네. 아 나도 흉내 한번 내보자. 그래서 했더니 한 채는 마련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한 채는 지금 바닥만 해놓고 또 다른 나무에다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건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데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은 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 응하셨나요? 응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거기는 그 시골에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네. 거기서 뭐 일용할 양식도 직접 얻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네. 저는 근데 서울서 오갔죠. 그 사흘은 서울서 살았고 네. 나흘은 거기 가서 이제 혼자 짓다 보니까 저 6개월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고향이 전남 구례시죠? 구례 자랑 좀 해주시죠. 아, 거기는요, 전남, 전북, 경남, 이렇게 면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리산 줄기인데, 지리산 역시 그 세계 도에 네. 펼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 접하기가 편하고, 왜 조영남 노래 뭐. 화개장터요. 화개장터에 네. 온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뭐. 하동사람. 하동사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다른 도 사람들을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좋고, 거기는 이제 산골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교통 불편함이 오히려 자연을 잘 보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섬진강 지류가 흐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리산에 그 좋은 물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참 아름답고 공기 좋고 또 이게 장수마을이에요. 100세 넘으신 분들이 아직도 몇 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 네. 지리산 산삼 녹음물이 흘러내려서 그걸 마셔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 방송사에서 이제 취재를 왔거든요. 그래서 할아버님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분이 라면 냄비를 들고 나오시더래요. 라면 끓여 잡수시는 거예요. 혼자 산삼물 잡순 게 아니고. 100세 된 할아버지가요. 어쨌거나 거기 장수마을이에요. 호남인 지금부터 인생을 키워드를 통해 김재화 작가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를 지리산을 꼽아주셨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가 네. 지리산에서 이제 낳고 어린 시절을 거기서 자랐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린 시절 놀 때 그 탄피가 막 나오고 불발탄 큰 수류탄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구마인 줄 알고 구워 먹다가 막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 잃은 그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지리산 관련된 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병주 선생의 그 지리산이라는 지리산, 네. 그 소설, 아주 장편 소설인데 그걸 읽고 나니까 아, 내가 그 특별한 데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지금도 지리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꿈이었던 건가요? 네, 우연히 그렇게 접하게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 뭐 글 쓰고 읽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취미를 갖게 됐고 그 취미가 활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시골이다 보니까 거기 뭐 저희에게 맞는 동화책 같은 건 없었고 어른들이 읽는 뭐 농민, 새농민, 뭐 아리랑 네. 뭐 그런 그 성인들 잡지가 주로 있었는데 그걸 읽었어요. 심취해가지고 있다.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죠.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뭐 그런. 이놈이 이런 거나 읽고 네. 너 국어책 읽어. 그래서 아 국어책 다 읽었다고. 너 국어책 읽는 거 내가 못 봤어. 외워볼까요? 그래가지고 국어책 막 한 단원을 다 읽고 외우고 그러니까 그 읽기는 읽었네. 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방송 작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기회를 조금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이미 네. 등단을 했고요. 학생 문예 콩쿠르에서 당선이 돼서 이제 네. 등단을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되자마자 그 방송사, 지금 없어진 TBC 네. TV였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새롭게 개그라는 말이 처음 생기면서 네. 개그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제 그래가지고 학생 작가들을 모집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제 다니던 학교에 그 뭐 추천을 받았다랄까.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덜커덕 된 건가요? 아니 그게 어떤 네. 방식으로 했었냐면은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살짝이 웃어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그 제주도 사투리예요. 웃읍시다 대신 이렇게 살짝 웃읍시다 뭐 이제 그런 말인데 거기 네. 프로그램 안에서 연기자와 작가를 가급적 학생들 또는 신인들로 네. 그렇게 구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연기자들로는 김병조 씨, 네. 그다음에 저 MC 임성훈 씨, 그다음에 허정무 감독 부인 최민아 씨, 네. 이런 분들이 그때 연기자였고요. 학생 작가들이 한 20명이 모였어요. PD가 네. 경쟁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그 일주일에 무조건 네. 2편, 3편을 써와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고. 네. 그랬는데 용케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코미디 작가로 나온 사람이 네. 저 혼자예요. 그게 몇 년도쯤? 74년도요. 1974년도. 그럼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그러네. 딱 50년이네요. 횟수로. 그때에 벌써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던 거네요. 작가 된 지가 50 몇 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 몇 살인데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작년 초에 제 작가 50년 뭐 기념 조그맣게 뭐 그런 파티도 한번 했었죠. 50년이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 이후 쭉 그러면 작가의 길을 걸어오신 건가요? 예, 저는 뭐 아마 끝까지 제 생 마감하는 전날까지 아마 뭔가 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인생 키워드는 글을 꼽아주셨네요. 예, 글이 네. 저는 가끔 네. 지금 우리 유재광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그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저는 눈에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글자로 들어와요. 말이 글로 이렇게 예, 들어온다. 예, 예.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네. 3살 때 네. 막 글을 썼답니다. 그게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그 글을 썼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은 네. 한 5살, 6살 기억은 나죠. 네. 그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마당에서 야, 내가 누구다. 내가 유재광이다. 내 이름 한번 써봐라. 네. 어른이 그러시면은 제가 이제 그 마당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글을 쓰면 막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나중에 뭐 옥수수도 주시고 그 재미에 네. 막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글이 네. 저 평생에
제 뭐 살아가는 생업도 됐고, 그다음에 글을 통해서 그 많은 거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를 표현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남의 그 생각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글에 대한 천착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죠. 약간 뭐 모차르트가 7살에 작곡을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더 빨랐네요. 3살 때 글을 썼으니. 천재과이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1세대 개그 작가로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거의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뭐 한 프로그램만 수백 편이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뭐 역시 이런 게 제가 있어요? 가장 오래 했고 나름 인기가 있었던 유머 1번지를 꼽을 수 있거든요. KBS에서 방송이 됐었죠. 상당히 긴 시간을 했었고 사람들이 네. 그때 그 코너들 또는 그 전체 분위기를 기억해가지고 네. 제가 유머 1번지 작가였습니다라고 제 소개를 하면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깜짝 놀라며 본인들이 많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랬었죠. 그래가지고 저도 놀라요. 저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김용곤 예. 뭐잘 김용곤 돼야 될 이제 텐데 뭐 예, 그런 회장님 네. 잘 될 턱이 있나 뭐 이런 것 같은 네. 명유행어를 남기기도 했고 김용곤 씨뿐만 아니라 네. 이마룡, 심영래, 네. 김정식, 최양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머 1번지 전유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머 1번지 주요 연기자 멤버였었죠. 그리고 작가는 요즘에는 네. 코미디 작가라든지 뭐 그런 것이 한 프로그램당 작가가 한 4-5명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는 네. 저 혼자 썼어요. 혼자 음울번지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벅차니까 보조 작가라고 네. 이제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혼자 썼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놀랄 네. 것은 2배수로 쓴 거예요. 그 코너가 7개 나간다 그러면 14개를 쓴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마땅치 않다. 재미가 좀 덜하다. 아니면 이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버리거나 또는 남겨뒀다가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2배수 정도로 글을 써야 됐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예. 그게 가능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도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몇 개만. 그랬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연기자들하고 좀 가까워야 저 사람한테 맞는 대사를 제가 만들 수가 있고 네. 그 사람들 또한 자기 특징을 저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 개그맨들하고 같이 사적 생활도 같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집에서 잔다거나 그러면서 밤새도록 뭐 얘기를 한다거나 네. 그냥 얘기만 하시진 않았어요. 고스톱도 치고 술도 마시고 네. 그랬는데 그중에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 엄용수 지금은 이제 엄영수로 개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고스톱 치다 광 팔다가 네.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오는 것처럼 어디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래요. 네. 안 들어와요. 네. 한 3, 40분을 네.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김학래 씨가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틀어보라고. 라디오를 틀면은 엄영수인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 하나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광 팔다가 라디오 방송하러 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지런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코미디언 개그맨들이랑 작업을 하셨을 텐데 뭐 그중에 딱 세 분만 이분들은 정말 최고다 싶은 세 분만 뽑아주신다면 네. 개인적 평가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지금 역시 최고로 네. 인정받고 있는 유재석 씨, 유재석 씨의 그 여러 가지 면,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최초로 돼가지고 활동했던 거,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방면에 어느 프로그램을 맡겨줘도 잘 소화해내는 능력. 그래서 유재석.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또 조세호를 꼽는데 조세호는 개인적 친분도 좀 강해요. 조세호 부모님이 조세호를 데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네. 얘가 그렇게 개그맨을 하고 싶어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거든요. 우연히. 네. 그때 얘가 고3이었어요. 고3 때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예.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얘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맨날 집에서 무슨 TV를 보면서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러는데 시켜줘야 될 것 같다.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공부입니다. 제가 네. 이제 그러면서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코미디
학과가 있는 예원대학의 교수직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네. 뭐 대단한 개그맨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김영철. 영어 잘하잖아요. 네. 영어 잘하는데 그것도 순전히 자기 혼자 노력으로 영어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익힌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또 제 개인적 연이 있어요. 어찌 보면 세 사람이 다 연이 있죠. 제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쓸 때 유재석이 공채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철 군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에 네. 코미디 스쿨이라는 걸 한번 개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배출해보자. 네. 근데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제 친구 교수가 네. 자기 제자 학생인데, 고향이 네. 울산인데, 거기서 배낭을 짊어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서울서 살려고 이렇게 배낭까지 짊어지고 왔구나 했더니, 네. 배낭에서 뭘 꾸역꾸역 꺼내는데 미역을 꺼내더라고요. 그 저한테 준 교습비로 미역으로 교습비. 근데 울산이랑 미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겠어요. 그쪽 부산 쪽 기장 뭐 이쪽에 미역이 유명한데 뭐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미역으로 뭐 갖고 와가지고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사투리를 거의 안 쓰는데 그때는 사투리를 많이 썼어요. 사투리 억양이 심했고 그래가지고 뭘 시켜보니까 그리고 하는 것도 옛날 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 네. 나도 어찌 보면 너한테는 옛날 사람인데 그건 나나 이해할 거를 했다가는 지금 안 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바꾸자.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렇게 내밀었던 것이 이렇게 뭐 하추나 흉내, 네. 목소리나 노래 또는 네, 뭐 네. 동그란 성대모사 눈, 하는 거, 네. 뭐 그런 흉내를 내는데 그건 잘하더라고요. 하추나는 하되 다른 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하추나에도 방점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하추나 씨가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 뒤로 열심히 역시 새 친구들이 하나같이 제가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고 네. 특히 김영철 같은 친구는 이제 저희 집에 네. 오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세탁까지 해주고 밥도 먹이고 그래 가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그 일거일동을 제가 다 봤거든요. 모두들 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책을 지금까지 50권 넘게 쓰셨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56권을 얼마 전에 냈는데요. 네. 양으로 따져서는 제가 톨스토이나 이광수보다 더 많이 썼더라고요. 그 양으로 아이디어 같은 거는 어디서 그럼 다 어떤 내용으로? 어렸을 이렇게? 때부터 만화를 많이 봤어요. 진짜 그 상상력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넓다랄까?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역시 또 비슷한 류의 책을 많이 읽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비틀면 되니까요. 소재라는 거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신문 연재도 한 예, 10년 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그 스포츠 조선에 네. 에로비안 나이트라고 약간의 이제 그 에로비안 나이트. 예,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를 패러디한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거를 패러디를 해서 14년을 썼네요. 스포츠 신문의 그 최장기 연재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매일매일 생산을 해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같은 것도 있... 네, 그거 대단했죠, 사실은. 저는 제가 그 어떤 한 프로그램을 가장 길게 썼던 제 인생에서 앞으로도 뭐 그런 네. 경험은 못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이에 미국을 가서 한참 있다 오거나 네.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 그 14년 안에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단 하루도 놓치지는 않았죠. 소위 상중에도요? 예, 두 분 다 미리 그 예견된 임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한 사흘치를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그 상가 앞에서 제가 맞상주로 떡하니 앉아서 뭐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다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야, 내 직업이 좀 슬프구나. 그런 생각도 좀 가졌고요. 이 직업병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오랫동안 봐줬고 신문사에서도 뭐 이렇게 경영진이 심지어는 바뀌고 뭐 이렇게 데스크가 바뀌어도 저는 계속 뭐 고우를 저한테 기회를 주더라고요. 마지막 인생 키워드로는
말을 꼽아주셨네요. 예, 말도 제가 조금 빨리 했답니다. 아까 그 글을 3살 때 했다고 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생 때부터 웅변대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말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뽑히잖아요. 근데 제가 국어책 같은 거 또렷또렷하게 네. 잘 읽고 그러니까 말하고 글은 형태만 다르지 그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글 연구소 그래가지고 말하고 글에 대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잘했고 그것이 그 어찌 보면은 하나님한테 받은 조그만 재능이 네. 저를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그 이를테면은 이렇게 그 굴뚝. 네. 이제 지금은 굴뚝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나무를 떼면은 이렇게 굴뚝에 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라도에서는 기뚝이라고 부르고 서울서는 이제 표준어로 굴뚝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다르게 불렀대요. 네. 집 담배 뭐 그렇게 불렀대요. 왜냐면은 담배를 피면은 어른들 입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집도 담배를 피는가 보다 생각에 그런 말을 제가 만들었대요. 뭐 집 담배. 그다음 네. 국어책 읽기를 워낙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상도 출신 아버지하고 전라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전라도에서 살면서도 사투리 극복을 조금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김재화 유머 스피치 연구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뭐 어떤 게 말을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네. 하면은 될 거예요.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 말 잘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왜 나는 저 기술이 없을까 그러는데 한 본 듣짐 이 원칙을 지키면은 네. 말이 좀 쉬워져요. 한 본 듣짐 그게 뭔가요? 한은 내가 한 일, 한 일이고 본은 본일, 내 눈으로 이렇게 확인했던 일. 네. 듣은 들었던 일, 짐은 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지만은 짐작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은 뒷부분의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에 자신이 없고 그러는데 자기 한 일을 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네. 얘기를 제가 했던 얘기들을 다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쉬워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짐작하는 말, 들은 말, 그거를 하니까 그게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시하고도 잘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계획 간단하게 한 말씀 듣도록. 교회 같은 데다가 뭐 보금자리 같은 걸 하나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네. 주말마다 사람들 오게 되면 서로 그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 운영비는 이제 거기서 네. 뭐 커피를 판다거나 그렇게 하고 그런 계속 쓸 거고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트리하우스도 더 짓고 싶고요. 카페 만들면 저도 꼭 한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유재강 선생님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호남인으로 태어난 것이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문화예술이 이렇게 번창했던 곳이고요. 호남 그러면 시골로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건 곧 자연을 많이 접해서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남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 저는 호남형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호남인에서는 1세대 개그 작가 웃음 전도사 김재화 작가와 포근한 웃음과 행복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